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좀 멋 좀 부릴 줄 안다 라고 하는 아빠들이 고르는 최종 드림카, 바로 BMW의 대형 SUV X6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SUV들을 생각하면 각지고 길고 공간 넉넉하고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라는 딱 요 이름에 적합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뜻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X6는 그 공간상의 이점, 이런 것들을 조금 포기할지언정 디자인, 멋, 요런 것들을 선택하는 분들이 고르는 자동차가 바로 X6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X6가 감가도 생각보다 많이 됐고, 내가 X6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월 유지비로 어느 정도를 써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관은 X6가 2019년도에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 LCI를 한번 하기는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LCI 전 모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헤드램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LCI 전 모델인 거예요.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풀체인지 모델은 X3, X5가 노이어 클래스의 디자인을 가진 것처럼 X6도 풀체인지를 하면서 노이어 클래스의 디자인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키드니 그릴을 가지고 있는 X6가 BMW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X6는 요 보닛 안에 들어있는 엔진이 30D, 40i, 50i 이 세 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30D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40i나 50i인데, 50i는 이제 출력이 높은 대신에 아무래도 연비,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많이 높기도 하고, 대중적으로 뽑는 자동차라고 하면 보통은 40i 가솔린 모델을 많이 뽑습니다. 40i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340마력을 탑재하고 있는 직렬 6기통이다. 거기에다가 ZF 8단 변속기를 맞물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장이 굉장히 긴 편이죠. 4935mm이기 때문에 대형 SUV에 속하는 긴 전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쿠페 SUV의 정석 라인을 보여주는 요 뒤쪽 뒷필러 라인이 가장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쿠페형 SUV라고 하는 자동차들이 BMW 안에서도 X4, X6가 있는데, X4도 물론 괜찮은 자동차예요. 근데 뭔가 차가 좀 작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X4를 보다가 X6를 보면 쿠페형 SUV는 이렇게 생겨야지 라고 하는 것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에 있는 자동차들이 아우디에서는 Q8, 그리고 벤츠에서는 GLE 쿠페, 이렇게 두 가지 차량의 경쟁 차종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디자인의 완성도는 BMW가 가장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X6가 1억이 넘어가는 자동차인 만큼 극악의 유지비를 보여주는 곳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휠 앞에는 275 트레드 넓이를 가지고 있는 21인치 휠이고요. 뒤쪽에는 315의 트레드 넓이를 가지고 있는 21인치 휠입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X6 정도 모는 분들은 국내 생산 제조되는 타이어들보다는 미쉐린이나 피렐리 요 두 개의 종류의 타이어를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 타이어들이 가격이 진짜 미쳤습니다. 보통 이제 275 사이즈의 21인치 휠이면 짝당 보통 한 50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315 정도를 하면 보통 7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 네 짝 타이어 바꾸는 데에도 한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높아지는 주범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탈 수 없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요, 트렁크 공간을 열어서 보면 일단 트렁크까지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 트렁크 공간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보통 이제 유모차 같은 것들을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릴 때도 요 높이에서 이제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고 하다 보면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이 자동차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멋을 위해서 기능성을 포기한 자동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X6를 구매한다라는 건 이러한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 자동차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SUV 중에서도 한 준중형에서 중형 사이급 정도 되는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뒤쪽에 요만큼의 높이를 손해보기 때문에 깊이감은 있지만 큰 높이를 가지고 있는 짐은 싣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딱 보시면 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트렁크 공간 넓은 거 필요하고, 뭐 사람 많이 타는 거 필요하고, 뒤에 3열 의자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하시면 X5를 사야지. X6는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내 1열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X6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2022년도쯤에 나왔던 X6는 당시에 BMW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옵션이 마이너스 된 채로 나오는 차량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 당시 X6도 P0-1, P0-2, P0-3 이런 식으로 옵션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하는 자동차가 어떠한 옵션 타입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P0-1에 해당하는 자동차예요. 각 타입의 옵션들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많이 다르고 옵션의 사양 차이가 꽤 심하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봤을 때 지금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죠. 이 통풍 시트는 P0-1에만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P0-2, 3 이 두 개의 차량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시트를 봤을 때 지금 이 차량은 이제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 있잖아요. P0-2, P0-3 그 차량들은 그냥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시트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시트의 편안함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기능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자동차의 가장 소중한 옵션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P0-2, P0-3 여기에 해당하는 자동차들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차량은 이렇게 터치가 되잖아요. 근데 P0-3는 이 터치 기능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억이 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이런 옵션들이 빠진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좀 빠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P0-1 정도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P0-1은 어떤 것들이 빠지냐? 원래 BMW X6는 스피커 중에서도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기에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빠지고 그냥 하이파이 오디오로 바뀌게 됐고요. 그 옵션이 빠지게 되면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썬루프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옵션도 거의 안 빠지고 썬루프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는 P0-1이 저는 제일 좋아 보이는데 P0-1이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뭐 P0-2, P0-3 다른 차량들은 보통 한 1억 1,500 이렇게 하는데 P0-1 같은 경우에는 할인도 거의 없고 가격도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지간하면 돈을 좀 더 주고 P0-1을 선택하는 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나 감가가 됐고 심지어 이 차량을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X6가 도대체 얼마나 감가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 옆에 있는 차량은 2022년 5월쯤에 출고가 돼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4년 정도가 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꽤 있다 보니까 감가가 생각보다 많이 됐습니다. 이 차량이 처음에 신차로 출고될 때만 하더라도 한 1억 2천만 원에 이때 당시에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할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1억 2천을 거의 다 주고 뽑아야 되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지금 6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X6를 6천이면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차량 가격이 1억 2천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의 유지비 자체는 신차량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만 나이 33 기준으로 이 차량의 보험료를 뽑아보니까 제 기준으로 114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엔진 배기량이 3000cc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대략 한 80만 원이 좀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연비인데 보통 BMW X6를 모는 차주분들 분들이 실연비를 뽑으니까 리터당 8km 정도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X6를 모는 분들이 대체로 다 고급류를 넣는 거는 아니에요. BMW 측에서도 엔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고급류 권장이긴 하지만 고급류가 없을 시 RON 91등급에 해당하는 일반유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 노킹 억제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유를 넣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단 이 일반유를 넣었을 때의 문제점은 이 340마력에 해당하는 온전한 출력이 다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일반유를 넣고 다니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1년에 15,000km를 주행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3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고급유를 넣겠다라고 해서 리터당 한 2,000원, 2,100원 뭐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거기다 더해서 뭐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류들을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보통 이런 차량들이 센터에 가서 교체를 하면 한 번 교체할 때마다 한 20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15,000km를 주행하면 1년에 한 1.5번 정도를 교체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 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 4짝 가는데 240만 원 정도 나오니까 1년에 대략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다 더해서 뭐 톨비라든지 각종 기타 비용들 한 월 1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연간 내야 되는 유지 비용이 74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62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니까 야, 이거는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아빠들이 끌고 다니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조금 버는 그런 분들이 타는 자동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 정도 자동차들을 구매해서 내가 끌고 다니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봉 최소한 1억 정도는 벌어야 무난하게 이런 자동차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BMW X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내가 연봉을 어느 정도쯤 받는지 그것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